안녕하세요.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연준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네시스 세미나 13주차 강의죠.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3, 탐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 저는 대학 일자리 센터라는 곳에서 나왔고,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 그다음에 나중에 취업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러 왔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로 설정과 취업 고민,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무엇인가? 취준하기 좋은 대학이다, 인하대학교는.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 입학한 거 축하드리는, 인하대학교 자랑을 좀 더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진로 설정과 취업 고민 해가지고 대학 일자리 센터라는 곳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 일자리 센터라는 곳이 어떤 데냐?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 상담을 해주고, 취업 고민 상담을 해주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시기 전에는 제가 이제 채용 동향 분석 특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특강, 면접 대비 특강, 모의 면접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 2학년 분들은 뭐 진로 심리 검사 이런 프로그램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1대1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우선은 진로 설정에서 대학생의 진로 고민은 다르다라는 파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 대학생의 진로 고민은 왜 다르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오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비슷한 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재미 반, 시키니까 억지로 반, 이런 식으로 하셨을 텐데, 대학생 때는 저희 센터에서도 뭐 MBTI나 스트롱이나 버크만이나 이런 심리 검사를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재미보다는 나의 진정성 있는 고민을 넣어서 그 검사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대학생의 진로 고민은 도대체 뭐가 왜 다르겠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지 재미보다는 고민을 해라라고 하는 거냐?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대학 생활이 4년이잖아요. 그죠? 1, 2, 3, 4학년?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창업을 하거나 하시는데 대학 생활 4년을 위해서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 여러분들은 보통은 고민을 네, 고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고등학교 내내 나는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나? 어떤 대학 정도는 내가 이제 뚫을 수 있나? 그다음에 이런 대학 정도는 가고 싶다. 이 대학을 가는 게 목표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과 이제 전략 수립 같은 거 하고 목표 세우고 뭐 수능 모의고사도 치고 하셨을 거란 말이죠. 뭐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좀 이른 친구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 내내 이제 도대체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떻게 어떤 대학을 갈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자, 대학 4년을 위해서 몇 년을 고민했다? 2, 3년을 고민을 했다. 자, 그런데 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몇 년을 한다? 여러분들이 최소 25년을 한다. 뭐 들어간 직장을 평생 다닐 수도 있지만 이직을 해서 계속 회사를 점프 뛰어서 다닐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정년이 더 늘어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취업할 때는 아마 회사 생활 기간이 25년이 아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30년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 이 직장과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 선배들, 지금 현재 대학교 4학년 분들은 7, 7일, 7년이 아니고 7일, 언제? 네,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네, 대기업 공채가 뜨는 그 순간, 난 어디 지원할 수 있지? 하면서 여기 지원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그 순간, 그 7일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산수로 곱하기 비율 계산을 해도 4년에 3년인데 25년에 응? 25년에 20년이 아니고 25년에 응? 7일? 1? 년이 아니고 1. 너무 안 맞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 선배님들이 진짜로 7일밖에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 그러면 7일 고민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좀 암울합니다. 자, 이유가 우선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취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자, 우선은 취업 프로세스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냐면, 첫 번째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 서류를 내는. 그리고 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합격을 하게 되면 2단계로 시험을 쳐요.
지금 이제 인하대학교 입학한 친구 중에도 자기소개서 내에서 면접 쳐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 서류를 내고 나면 취업이라는 거는 바로 면접을 보는 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중간에 시험이 있어요. 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성 시험이 있고, 공기업 공공기관 NCS 시험이 있고, 공무원 PSET이라고 시험이 있어요. 저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을 해야 그제서야 면접을 가는 거예요. 취업이 아니고. 그리고 그 면접이 합격이 돼야 최종적으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계가 좀 많은데 문제가 뭐다? 7일밖에 고민을 안 했다. 만약에 그 사람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 학점이 안 좋을 겁니다. 왜? 7일밖에 고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4년 내내 놀았다는 소리겠죠. 학점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직무랑 전공 관련 자격증도 없겠죠. 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나는 어떠한 산업군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나는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도 당연히 취득을 안 해놨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험도 당연히 없겠죠. 왜?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산업군 고민의 흔적도 당연히 없겠죠. 뭐 분석을 해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런 산업군이 좀 뜨겠다. 아니 이런 산업군은 좀 사장이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겠죠. 왜? 7일밖에 고민 안 했으니까. 자, 그럼 7일밖에 고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네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선 1, 2, 3번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서 드러나요. 왜? 이력서에 벌써 학교 다음에 학점을 그 밑에 자격증 그 밑에 인턴 및 경력 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쓰잖아요. 학점 같은 경우 되게 낮건 이력서 파트에 나오겠죠.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통이 나느냐? 자기소개서 파트에 들통이 나요. 왜냐면 그 경험이 없으니까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가 뭐예요? 1단계인 서류 단계. 그래서 7일을 고민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류가 탈락해서 시험조차 못 보러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7일 고민을 하면은 취업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7일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7일 고민하지 말고 4년을 열심히 살면서 4년 동안 차근차근 나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을 고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4년의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자, 그럼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 선배님들한테 대학교 4학년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69%의 학생들이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취업이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질문 다음에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공란을 해놓고 이 목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 목표를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또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99%의 답변이 똑같았어요. 안정적이어서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취업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의 성공은 안정적인 미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은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실제 질문인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취업 면접을 가게 되면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안정적인 미래라고 확고한 완전 99%나 대답을 했으니까 확고한 어떤 생각이 있는 취준생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10개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8군데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지원한 이 회사 무슨 기준으로 골랐나요? 혹은 본인 직업 가치관이 뭔가요? 혹은 돈, 안정성, 비전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혹은 본인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나는 안정적인 미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여길 골랐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희한한 게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본인의 직업 가치관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 잘리고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대답하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본인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돈은 적게 벌어도 상관없지만 계속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뭔가 답변 이상하지 않아요? 면접장에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그럼 이 답변을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7일밖에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다? 7일 동안 이 취업, 이 준비하는 시기 다다라서 고민을 하지 말고 그 전부터 나는 도대체 이 전공으로 어떠한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나는 이 전공을 안 살린다면 어디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쪽으로 취업을 한다면 나는 과연 만족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선배들이 여기 갔어. 되게 만족한데. 나도 만족하겠지? 그 가정이죠, 가정. 선배들이 만족을 하니까 나도 만족하겠지. 그러니까 나만의 가치관이 아닌 거죠. 이거는 선배가 인식시켜준 가치관. 그러면 이게 옳은 가치관일까요? 내가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닌 답변을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허술한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직업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직업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은 뭐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배 중에 취업 재수 없이 한 방에 취업을 성공한 그 선배님의 취업 성공 스펙. 이 친구는 취업 재수도 안 하고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지금 어디 기관을 다니고 있어요. 자, 이 선배님은 자, 성실성 어필 가능한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짱짱한 학점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의 학점은 3.8이었고, 그 다음에 준비된 자세가 어필 가능한 관심 산업군 활동 경험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대외 활동 2개, 수상 경력 2개, 직무 관련 자격증 3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협업 능력, 어필 가능한 동아리 회장 경험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 개 동아리를 4년 연속. 자, 그리고 글로벌 역량 어필 가능한 어학 점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점수는 토익 965점에 토스 7급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자, 그다음 직무 역량 어필 가능한 현장 실습 및 인턴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이 이 친구 인턴 6개월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자면 학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4년을 투자해야겠죠, 당연히. 1년 바짝 했다고 학점이 막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4년 내내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했던 대외활동 수상경력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총 기간이 3년 6개월. 뭐 봐도 자격증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고 상도 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기간 투자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아리는 4년 동안 유지를 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4년간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어학 점수는 1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인턴은 6개월을 했잖아요. 잘 봐봐요. 이 친구는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투자를 한 거죠? 4년 내내 투자한 거예요. 4년 내내. 4년 내내. 왜? 학점이랑 동아리만 봐도 4년 내내 있잖아요. 그 안에서 6개월, 1년, 3년, 6개월. 4년 내내 투자를 했으니까 취업이 성공적으로 된 건데 7일만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없겠죠. 이런 것들이 없겠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필할 게 안 나오고 어필할 게 없으니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취업 재수 없이 한 방에 합격한 선배님처럼 대학 4년 자체를 정말 알차고 성실하게 보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그 4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1학년 때는 저는 그래요.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따기 쉬운 자격증을 취득을 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하대 자랑을 한번 해야죠.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 인하대학교가 동아리 보유수가 가장 많다. 그 얘기는 뭐다? 내가 막 작정하고 경험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동아리는 무조건 있다.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아리가 많다는 얘기는 뭐다? 동아리 만들기도 쉽다는 얘기다. 이게 뭐야?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만들어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찾아봤는데 없어. 나 같으면 만들어요. 추천하는 게 자격증이 뭐냐면 커말 1급이나 2급, 한국사 1, 2, 3급 이런 거 미리 따놓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4학년 때 따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선배님들의 설문조사에서는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이 1순위로 나왔잖아요. 공대랑 다르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공기업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격증 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커말 1급이 뭐죠? 한국사 1급이 3점. 두 개 합쳐서 8점. 이거든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뒤에 나올 건데, 영어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럼 이제 108점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서류 합격이 되거든요. 공기업 공공기관.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완전 기본. 근데 이거를 계속 모르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냥 기억 속에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4학년 딱 돼서 공기업 공공기관을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허벌 1급 있어요. 나 없는데. 근데 한국사도 따야 돼. 나 없는데. 그리고 그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4학년 2학기 때. 그럼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 취업 준비가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안 돼요. 왜냐? 이따 설명드릴게요. 바로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따기 쉬운 자격증 취득을 1학년 그리고 2학년 때까지 연장해서 활동과 자격증 취득을 해놔라 라고 하는 거고 2학년 때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게 뭐다? 관심 직무를 선정해라. 얘기는 뭐다? 문과분들이시다 보니까 내가 이 전공으로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취업을 하겠어 라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데 그 방향성을 2학년 때부터는 슬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3학년이 되면 이제는 관심 직무를 골라놓고 그 다음에 뭘 골라야 되냐면 관심 산업군을 골라야 돼요. 관심 산업군. 산업군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핫한 산업군이 반도체 산업군, 배터리 산업군. 여기가 핫한 편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다시 좀 핫해지고 있는 데가 자동차 산업군. 자율주행이랑 전기자동차 핫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설 플랜트, 서비스 산업군, IT 산업군, 그 다음에 뭐 리테일 산업군, 그 공공기관 공기업,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산업군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나는, 나는 그냥 다 쓸 거야. 이게 좀 말이 안 되겠죠. 왜냐?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요즘 핫하다고 해서 반도체를 지원을 할 거야. 반도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돼요. 무언가 활동을 해야 돼. 반도체 관련된 무언가 활동을 해야 돼. 그래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그게 어필이 되는. 근데 만약에 나는 반도체가 이쪽이 좋아서 이쪽으로 막 쌓아놨어요. 근데 취업할 때 되니까 내가 취업할 때 되니까 리테일도 써볼까? 리테일이 이제 편의점 사업이거든요. GS 리테일, 뭐 BGF 리테일, CU 편의점 이런 데거든요. 리테일을 써볼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반도체로 막 쌓아놨는데 리테일을 지원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이 리테일에 관련된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를 써야 되거든요. 반도체에 쌓아놓은 경험을 있다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필이 안 돼. 그래서 2학년 때는 나는 어떠한 직업, 직무에 관련된 거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놓으신다면 3학년이 돼서는 뭘 해야 된다? 그 방향성을 이제 잡고 아예 잡고 산업군도 최소 2개는 생각을 해놔야 된다. 한 이사업군 2개 정도는 좀 지원을 해볼 의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산업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3학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 점수를 따야 돼. 아까 말했죠.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커말 1급, 한국사 1, 2, 3급 뭐 가산점이 있는데 영어가 아까 말한 대로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100점에 100점. 이 100점의 기준이 뭐냐? 토익이 850 이상이면 100점입니다. 혹은 토스가 7급 이상이면 100점. 혹은 오픽이 IH 이상이면 100점인데 이걸 내가 왜 3학년 때라고 하냐? 이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만료 기한이 2년이라는 게 있어요. 2년이 지나면 만료가 돼서 점수 인정을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뭐다? 1, 2학년 때 영어 점수를 따봐야 1, 2학년 때 따면 4학년에 아예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는 시기에 점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영어 점수를 굳이 안 따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따야 된다? 3학년 올라가면서 영어 공부를 스타트를 해서 3학년 1학기,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이 되잖아요. 겨울방학. 내 인생의 최고의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학년이 올라간다. 그럼 영어 공부를 슬슬 해. 슬슬 해가지고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이 됐어. 이때 내 인생의 영어 최고점 점수를 취득하는 거죠. 레벨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말 1, 2학년 때 따놨지, 한국사 1, 2학년 때 따놨지, 그 다음에 영어 점수 3학년 때 따놨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게 직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내가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방향성을 고민을 했다면 3학년 때 그거를 선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야 돼. 자격증. 그래서 나는 뭐 인사야, 회계야, 아니면 난 영업이야, 아니면 나는 기획이야 라고 한다면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을 3학년 때 따야 돼. 그리고 나서 4학년 때 직무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은 계속 더 따실 수 있는 거기가 있다면 더 따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현장 실습이나 인턴 경험을 취득을 한다. 이 얘기는 뭐다? 실제로 회사 경험을 취득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하대학교는 IPP 듀얼 공동훈련센터나 현장 실습 지원센터라는 것이 저희 센터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저희는 이제 상담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현장 실습이나 인턴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4학년 1학기가 된다. 그럼 그런 센터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턴이나 현장 실습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취득을 해놓는 거. 그리고 4학년 2학기가 되면 실전 취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과 자격증 같은 걸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NCS나 인적성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를 해가지고 취업에 성공을 해요.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딴 게 아니고 1학년부터 4학년 내내 꾸준히 뭘 해야 된다? 학점 관리를 해야 된다. 실제로 학점이 안 좋으면 서류의 합격률이 안 좋아요. 취업할 때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안 좋은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취업을 하고 나면 그 친구들이 늘 하는 소리가 학점 관리 안 해놓은 걸 정말 후회한다. 학점이 안 좋아서 서류 탈락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힘들었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년의 활동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놓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 4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학점 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취업에 관련된 걸로 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한테 상담을 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4학년 2학기거나 5학년이라고 5학년. 실제로 제가 이제 매년 통계를 내는데 저한테 상담 오는 친구의 60%가 5학년. 근데 대학은 4학년이잖아. 4년인데 왜 5학년이 60%나 저 상담을 할까요? 4학년 때 취업이 안 되니까 5학년으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게 연장을 하면 등록금을 또 내야 돼. 근데 내 친구는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해서 갔어. 학교를 떠났어. 걔는 취업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겠죠. 돈을 받겠죠. 근데 나는 취업이 안 돼서 어떻게? 학교에 등록금도 내야 돼.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돼. 억울하죠. 억울하지. 아니, 내 친구는 돈을 벌러 갔는데 나는 돈을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4학년 2학기에 취업을 하는 게 최고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4년 내내 열심히 살아야 돼요. 4년 내내 열심히만 살면 취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4년 내내 열심히 안 사니까 취업한 게 어려운 건데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것들을 다 언제 하려고 그래? 4학년 2학기 때 몰아서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걸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4학년 이렇게 한 학기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니까 어떻게?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5학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맨날 학점 관리 안 한 거 후회해요. 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뭘 하셔야 된다? 학점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준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우월한 상태에서 준비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취준하기 좋은 대학, 인하대학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선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www.inha.ac.kr이잖아요. 그 www 그 따따따만 바꾸시면 돼요. 따따따를 뭘로 바꿔? JUB. 이거 바꾸면 저희 센터. 대학 입자리센터 홈페이지 학생 진로 설계 포탈 시스템인가 뭐 이름 되게 긴데 그냥 저희는 잡인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잡.인하.ac.kr로 들어오시면 저 같은 컨설턴트 분이 인하대학교 6분이 계세요. 그래서 진로 상담 같은 거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고민이 된다. 그런 거 저희한테 상담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뭐 자격증 따라든데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기 전에 제일 많이 상담을 하실 건데, 그때 자기소개서 첨삭해주세요. 이런 상담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모의 면접 봐주세요. 이렇게 상담하셔도 되고, 뭐 이런 상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상담뿐만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청년 취업 아카데미 같은 뭐 6개월짜리 교육과정, 3개월짜리 교육과정 같은 것들이 있고, 추천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기업은 아닌데, 인천 근방에 있는, 인하대학교 근방에 있는 중견중소, 뭐 서울에 있는 중견중소 기업들이 인하대학교 학생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뢰가 와요. 이건 기업에서 먼저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대기업의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먼저 의뢰를 한 거여서 서류 합격률이 훨씬 좋아요. 그냥 일반적인 공채보다. 이런 것들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해외 인턴 장학생이나 K-무브 스쿨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그런 과정의 코스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IPP 듀얼 공동훈련센터랑 현장 실습 지원팀이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실습이나 채용 연계형 일학습 병행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턴 같은 거, 현장 실습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두 개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자주 들락날락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이 뭐가 있나, 기업 경험이 있으면 지원을 해보시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도 진로 검사를 했어요. 뭐 MBTI랑 스트롱이랑 버크만 진로 검사를 했고 다음 학기도 또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멘토링 행사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취업한 선배님들이 오셔서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연봉을 밝히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는 멘토링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멘토링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들어오면 이제 기업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직무를 선택하는 폭도 넓어져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아 저기는 좀 스펙을 열심히 쌓아야겠네. 아 여기는 생각보다 스펙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6명의 컨설턴트가 있는데 문제는 6명밖에 없다 보니까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취업 준비한답시고 엄청난 상담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워낙 예약을 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인하대학교가 휴학생을 빼고 나면 14,000명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6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예약하는 사이트는 잡점이나.com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 하시면 상담 지도의 방문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이제 진로 취업 상담 1이라고 박스를 클릭을 하셔. 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캘린더가 나와요. 캘린더에 스크롤바를 누르시면 6명의 컨설턴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저희는 전공별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나 컨설턴트분 아무나 잡으시면 돼요. 아무나 잡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과 초록색이 뜨는데 초록색이 예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날짜에 저 시간이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이메일, 전화, 줌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방문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저 시간 전에 저 날짜 저 시간 전에 컨설턴트 분이 연락을 취할 거예요. 뭐 줌으로 할 겁니다. 뭐 전화로 할 겁니다. 뭐 이메일로 할 겁니다.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놓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충 들어서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에도 있어요. 카카오톡에 인하대학교라고 치면 아마 제일 위에 뜰 겁니다. 인하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 뜰 건데 그걸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고 저기서 간단한 질문 다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상담처럼 디테일한 거는 이제 상담 신청하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간단한 거는 여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못 찾겠어요. 뭐 저번에 그 교육 떴는데 그거 벌써 마감됐나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지금 방문을 실제로 센터는 안 하고 계시지만 학생회관 비룡플라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잔소리가 많았죠. 취업에 관련돼서 뭐 이제 막 입학했는데 뭐 이렇게 취업 잔소리냐, 뭐 벌써부터 뭐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의 역할이 원래 잔소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취업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전 대학원 갈 건데요.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대학원 가고 나서 그 뒤에 또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도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좀 취업 얘기가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소홀히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4학년 때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4년 내내 좀 이렇게 충실히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4학년 때 저를 보러 오셨을 때 저를 안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인서대 다니면 저를 무조건 한 번은 보실 거예요. 지금 우선 봤잖아요. 필수교 과목이 무조건 한 번 봤잖아요. 4학년 되면은 필수교 과목 아닌데도 저 찾아오거든요. 안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취업 준비한다고 하면. 창업이면 안 보겠지만, 창업은 또 창업 지원단이 따로 있어요. 그쪽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창업 지원단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취업 쪽에다 그러면 뭐 대학원이든 뭐 4년 학사든 상관없이 저희 센터에 무조건 오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뭐 1학년 때 수업 들어서 열심히 생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기꺼이 잘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이렇게 약간의 스트레스 강도가 있는 강의지만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진짜로 여러분들을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열심히 사시고 나중에 취업 준비하실 때 직접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